쓸모아. 중국은 사드 보복 때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최근 호주를 집중 공격하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과거 2010년 센카쿠 분쟁 후 일본에 히토를 수출 금지를 해서 항복을 받아내고 한국에도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한류 및 여행 중단 등의 보복을 감행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주에게 위례 없이 강력한 보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대중무역은 2019년 전체의 27.4%로 GDP의 약 11%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호주에서 수입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명목 아래 보리, 소고기, 석탄, 면화, 바닷가재, 목재, 와인 등을 수입을 제한하거나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호주는 WTO에 중국을 제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중국의 강력한 보복에 의한 막대한 피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사드 보복 때 우리가 당했던 것 같이 호주도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서 중국 내 전력 부족이 심해져 수백만 명의 중국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현재 중국 일부 지역의 공장 가동이 사흘에 하루씩 중단되고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중단하면서 30층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중국 저장성은 기온이 3도 이하로 떨어질 때만 난방기구를 켤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말 그대로 호주산 석탄 금수 조치에 대한 피해는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호주산 석탄의 수출은 지난달 첫 주 3주 동안 96%나 급감했고 이제는 아예 수입이 금지되었는데 중국은 이를 다른 나라에서 대체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마땅한 수입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이 대책 없이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를 지속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전력 부족이 심화되어 많은 중국인들이 추위에 떨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호주산 수입품에 대해 거의 다 수입 제한을 해도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호주 수입의 약 40%를 차지하는 철광석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철광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호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호주 매트 카나반 상원의원은 우리도 중국에 수출하는 철광석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모인 자금으로 중국 조치로 피해를 본 다른 산업 분야의 손실을 보상해주자고 한 것입니다. 이미 철광석 가격은 최근 올 초보다 2배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강철 공업협회는 이것이 호주 철강 회사들이 공급량을 제한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일방적으로 힘을 과시하며 중국에 보복하려 했지만 도리어 자신들도 전력 부족과 철광석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경제적인 보복을 넘어서 이제는 군사력을 강화시켜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는 중국 봐줬더니 너무 버릇없어졌다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게 사드와는 차원이 다른 대박 선물을 최근 안겨주었습니다. 영국 최강 항공모함이 아시아로 오게 만든 것입니다. 영국 최강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이 2021년 초부터 아시아에 전개되어 이후 일본에 장기 주둔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지난 7월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영국군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중국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 근해에 항공모함이라도 보낼 참인가 새로운 아편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며 영국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은 중국을 겨냥하고 근해의 최강의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에 배치된 사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또한 프랑스도 내년 5월 상륙부대를 보내 서태평양에서 미국, 일본과 연합훈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독일까지도 인도태평양에 군함을 파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강대국들이 힘을 합쳐 중국의 패권 확장을 완벽한 포위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는 국내에서 애국심을 고취시켜 체제를 강화시키려는 황당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것이 중국 축구리그에서 외국인 선수 연봉을 제한하고 귀화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내년부터 중국 슈퍼리그 외국인 선수들을 최대 40억 이상 받지 못하게 제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축구협회는 외국인 선수를 대상으로 어이없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40억으로 연봉을 제한하면서 외국인 선수들을 귀화시켜 애국심과 집단주의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과 프로리그의 수준을 향상시킴은 물론 국내 선수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외국인 선수 귀화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귀화 선수를 대상으로 한 중국 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정체성을 함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인 선수들이 실력이 부족하니 실력 있는 외국인 선수들을 중국 선수로 만들어 중국 이념을 주입시키겠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축구 굴기를 내세우며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 세계적인 선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는 과거 첼시에 뛰었던 오스카가 무려 연봉 310억 원을 받고 있고 브라질 축구대표 헐크가 258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박지성과 함께 맨유에서 뛰었던 마루앙 펠라이니도 산둥에서 138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전세계 최고의 리그라 불리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손흥민의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국내 K리그의 최고 연봉은 최근 계약한 전북현대 김진수가 받은 1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40억 이상 받지 못하게 하면 이 같은 선수들은 대거 중국을 떠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돈으로 축구 굴기를 내세웠지만 결코 돈만으로 축구 실력을 키울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K리그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아시아 최고를 자부하고 있고 여기서 배출된 선수들은 한국 축구를 월드컵에 진출시키고 유럽 리그에도 진출해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천슈안 중국축구협회 회장은 중국 슈퍼리그는 한국의 K리그보다 10배 이상의 비용을 쓰면서도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 월드컵 예선에서 떨어졌고 최근 중국 슈퍼리그 구단들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전멸한 반면 K리그의 울산현대는 4강에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이탈리아 리피 감독까지 중국 선수들은 가망이 없다며 대표팀 감독을 내려놓자 이제는 대놓고 귀화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미 브라질 출신 엘케손을 비롯해 페르난지뉴, 타이스 브라우닝을 귀화시켜 중국 대표팀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중국 언론은 중국이 언제부터 한민족 국가였냐, 중국은 원래 다민족 국가이고 역사적으로 중국은 타민족의 인재도 중국의 발전을 위해 잘 받아들였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은 최근 손흥민이 맹활약을 하자 원래 중국인이라고 했던 억지 주장조차 쉽게 넘어갈 수 없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그동안 이뤄낸 업적을 타도하겠다고 하며 이제는 한국의 과거 이뤄온 문화와 역사까지 가로채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우리 한복에 이어 김치까지도 중국의 것이라고 어이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중국을 참교육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새로 들어설 종이박물관에 동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의 한지가 비중 있게 전시되어 눈길을 끈 것입니다. 종이는 중국에서 발명되었지만 세계문화재 복원의 중심지로 꼽히는 이탈리아에서 한지가 최고라고 인증된 것입니다. 한지는 지난 2016년 800년 전 성 프란치스코 친필 기도문이 담긴 유물 카르룰라를 복원하는 데 사용되었고 2017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한 바이에른 막시밀리앙 2세 책상에 부서진 손잡이를 복원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복원가 넬라 포츠가 요한 23세 교황의 유물인 지구본을 한지로 활용하여 복원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유럽의 복원가들로부터 한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한지는 종이를 만든 중국을 뛰어넘어 최고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중국처럼 남의 나라 문화를 자신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의 종이를 도입해 만든 한지가 얼마나 훌륭한지 전 세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